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금주의 첫 번째 말 뭡니까? 네, 요즘 우리 정치권 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 네. 이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서로 네가 몸통이다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오디오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50억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그게 만약에 여권 인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야권 인사들 같다. 근데 이거를 다 숨기고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이게 몸통은 이재명이 다 그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목소리 네,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후보가 그 상대방 당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이준석 대표를 권고 파직하겠다. 네. 이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네. 농담인데요.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에 열렸던 개발이익 한수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 이런 토론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이재명 탓이다. 모든 게 다 이재명이 설계한 거고 이재명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네. 이거는 거의 뭐 이재명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재명 만물 창조설에 가깝다.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면 와. 이재명을 절대 권력자, 절대 지배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이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내리겠다. 바로 국민을 속인 이준석 대표를 권고파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하. 농담이긴 합니다만 말 속에 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오늘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오디오로 같이 들어보시죠. 곽상도의 자녀가 그 31살 된 분이 250만 원 월급 받다가 6년 근무했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재명이 멍청이다. 이재명이 부패의 근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그거는 저희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북 지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위리안치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 시대의 죄인 네. 귀양을 먼 곳으로 보내서 네. 그 집 바깥에 울타리를 치고 못 나가게 하는 이거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위리안치인데 예. 조선시대 형벌인 위리안치 특히나 이 위리안치를 남극에 보내서 남극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남극에 사실 위리안치 할 필요 있을까요? 어허. 남극에 귀양만 보내도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남극에 그렇네요. 울타리 안 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권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극으로 귀양 보내서 위리안치. 네.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 이준석 대표 특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박했죠. 이준석 대표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공격을 당하면 네. 그걸 지인들을 통해 듣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뭐 심지어 지하철에서라도 네.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허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 말을 전해 들은 뒤에 곧바로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습니다. 이 단어가 좀 살벌하네요. 살벌합니다. 근데 또 이 살벌한 단어 속에 또 이준석 대표가 행간의 뜻들을 또 숨겨놨어요. 예. 그 뜻은 입이 험하다, 확 찢어놓겠다. 이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형수 욕설을 빗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건데요. 이처럼 이 여야가 서로 거친 언사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고
언사들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각상도 의원과 예. 하천대유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각 의원의 아들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하천대유로 대표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는 공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방어하고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반대로 하천대유에서 월급 25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각성도 의원의 아들이 음흠. 6년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게 지난 일요일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공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국민의힘이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리게 됐거든요. 사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 7월에 20년 동안 매달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복권 당첨자가 나와서 우리 언론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1등 2장 그리고 2등 8장이 동시 당첨됐어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된 건데요. 네. 당연히 우리 언론들도 이 당첨자의 행운과 받을 돈에 대해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음흠. 근데 이 당첨자가 20년간 매달 2,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 예. 돈을 모두 더한 총액이 얼마냐? 네. 43억 2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50억이 안 되네. 아, 50억이 안 돼요? 네. 한 달 매달 2,200만 원을 20년간 받는데도 네. 6년 동안 와. 매달 250만 원 받고 일했던 직원이 예. 20년간 매달 2,2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와. 복권에 당첨된 거죠. 네, 물론 곽 의원 아들 뭐 이렇게 밝혔어요. 50억 원은 세금을 제하기 전, 소위 세전. 말하는 네. 세전 금액이고 실제 그 수령액은 뭐 28억 원인가요? 네, 뭐 28억 이렇게 원. 밝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년만 일하고 복권 당첨됐다. 이런 말 할 만하네요.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2,800만 원 정도 받기가 보통이죠. 예. 2,800만 원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250만 원 월급을 받았다면 음흠. 뭐 어쨌든 그래서일까요? 오늘 대구 남구에 위치했던 각상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이런 간판도 걸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놨는데요. 아, 저 보시면, 사진이군요. 네, 국회의원 각상도라는 이름 옆에 빨간색 로고와 아빠의 힘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아빠의 힘. 원래는 저 자리가 국민의힘 로고와 국민의힘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지역의 진보 성향의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당 로고 자리에 아빠의 힘이라는 로고를 대신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아하.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각상도 의원과 각상도 의원 아들을 바라보는 뭐 솔직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둘러싼 여야의 폭탄 돌리기는 앞으로 아마도 사생결단식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하. 또 오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주고받았던 거친 언사를 뛰어넘는 더 심한 말들이 아이고. 오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심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정치권은 예.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그 해줍니다. 이상이니까. 네.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싸움을 하는 건 좋은데 예.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품격 많은 제발 싸움에 품격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봉우 연구원은 연령대가 50억 원 받은 분하고 좀 가깝잖아요. 저희들보다는. 그렇죠. 심지어 제가 한 5살 정도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어떤 느낌이세요? 월급 250만 원만 해도 사실 감사한 상황인데 퇴직금이 뭐 그 정도 된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네. 이렇게 이 부동산 폭리를 가져가는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됐고 누가 가져갔느냐 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선이니까 말싸움이 세게 붙어도 네. 그런 부분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봉우 연구원이나 청년 세대가 가장 화가 나시겠지만 뭐 저희 세대를 포함한 누구나 50억 원이라는 돈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네. 참 난감하고 분노도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죠? 네, 두 번째 말은 어젯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 같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채널에서 그래서 양당의 TV 토론에서 나왔던 가시덮친 말들을 좀 뽑아봤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오디오 잠시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신경전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장동 사건을 검찰총장 재직할 때 몰랐냐? 이게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몰랐다라고 대답하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거지. 라고 펀치를 날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 총장이 들으신 대로 그래서 뭐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좀 불쾌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검사 출신이라 이 네. 수사할 때 쓰는 이게 그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알았으면 알고도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모르면 묵묵한 거고. 국민의힘의 TV 토론회를 보면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좀 불쾌했던 것 같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근데 불쾌함을 보였던 사람은 윤석열 후보 외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그래요? 누군지 주인공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대장동 게이트 이거 판검사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정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아 하세요. 거의 뭐 한 대 7기세다 이렇게까지 어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좀 이렇게 막 긴장이 막 되네요. 듣다 긴장감이 보니까.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었어요. 네. 뉴스아이킥에서 윤 후보님 장모 비리 얘기했는데 아, 좀 겁이 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볼까요? 민주당 TV 토론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민주당의 TV 토론에서도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가장 뜨거웠는데요. 준비한 오디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요컨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셨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후보님 같은 뭘 하셨겠어요? 네, 이쪽도 신경전이 아주 날카롭네요. 네, 여기도 신경전이 날카로운데 여기 또 근데 재밌는 양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TV 토론은 윤 후보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그리고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포화가 좀 분산이 됐는데 민주당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고 어허. 박영진 후보는 또 이낙연 후보와 보조를 맞추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추미애 후보 말 잠깐 들어보시죠. 네.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 원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투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오늘 잊어서는 안 될 역사와 관련된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저께 우리 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네. 처음이었고요. 사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동안 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무시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죄라도 한마디 한 것이 도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 다 고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존자도 몇 명 안 남으셨는데 일본 정부 전범기업 이 배상은커녕 사과 그리고 인정도 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 조금은 반가우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18년에 이미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이걸 무시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합니다. 압류를 걸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대전지법 등에서 압류 명령도 내렸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항고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9월 10일에 대법원이 이 항고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도 내렸습니다. 네. 압류 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 27일에 다시 대전지법이 이제는 진짜 지급해야 되니까 콕 집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 2개, 네. 특허권 2개를 빨리 팔아서
위자료를 지급해라 아하.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물론 예. 이게 안타깝게도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두 분에 대해서만 판결이 완료가 된 것이고 예. 박희옥 할머니 한 분 그리고 별세한 피해자 한 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항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양금덕 할머니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른바 유니클로 패러디 광고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거기 그렇죠.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분입니다. 오. 2019년 10월에 이 이른바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가 있어서 네. 불매 운동이 한창일 네. 때였는데 그때 유니클로 일본 기업이죠. 유니클로가 광고를 하나 내놨는데 그게 위안부 비하 논란에 빠졌습니다. 아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광고 어떤 내용인지 MBC 보도, 당시 보도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이 광고의 원래 영어 대사는 직역하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할 수 없다로 해석되고 일본어판 자막 역시 옛날 일은 잊어버렸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어 자막에만 80년이란 숫자를 적시한 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어 자막에서만 80년 전이라고 적었다고 하니까요. 1939년이 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일제강점기 위안부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패러디한 광고에 양금덕 할머니가 나왔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광고에 상당히 분노를 했고요. 네. 당시에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던 학생인 윤동현 씨가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고 여기 양금덕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역시 당시 광고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와 할머니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도 찍으신 걸 보면 양금덕 할머니께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모두 사실 1990년대가 돼서야 존재를 인정을 받았고 이 99년에 일본 소송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일을 오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도 하시고 증언 활동, 강연 활동, 또 법정 투쟁, 양금덕 할머니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일본 정부가 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하면서 모욕을 주는 일도 있었고요.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 1944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교장이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면서 속이는 바람에 강제동원에 끌려가 피해를 당하셨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강연, 증언 활동하시면서 열심히 특히 일본 학생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배상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들 아직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사과는커녕 뭐 이런 상황이라서 갈 길이 아주 먼데 우리 언론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사실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가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한일의 뜻있는 언론인들 역할 굉장히 컸습니다. 네. 사실 위안부 피해자가 드러나는 데에도 우에무라 기자라고 일본분의 역할이 굉장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뭐 2015년 위안부 합의 그리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언론에서 이게 이미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위해서는 과거를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피해자 관점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한 보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분께 한번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